안녕하세요. 오늘의 차는 2005년 노반장 고수차 반장왕입니다. 노반장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노반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반장은요, 중국 운남성의 맹해 지역 호랑산 해발 1700m 깊은 산 속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열대우림 생태 환경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어서 근래 가장 인기 있는 명품 보이차의 생산 지역으로 명성을 얻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는요, 2005년 노반장 고수 순료차에 고수차면서 100% 노반장 차다. 그게 이제 순료차라는 얘기인데요. 노반장이 모차의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그 이전에 생산이 되어서 지금은 이런 품질의 차를 이런 가격에 찍을 수가 없는 그런 귀한 차랍니다. 20년 전만 해도요, 이 노반장 마을은 차산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오지 마을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오지 마을이 2005년부터 새로운 차산을 찾고 있는 진승 차창, 그러니까 그 차창이라 하면 차를 만드는 곳을 말하는데요. 중국에서 10대 차창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 진승 차창에서 마땅한 차산지를 찾고 있었는데 이때 노반장을 보고선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진승 차창이 2008년에 노반장 주민들과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너네 차를 특별히 전량 상품화해서 마케팅해서 잘 팔아주겠다.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노반장이 애호가 될 사이에 이제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야, 노반장 차가 좋다 그래서 진승 차창에서 계약해서 비싸게 좋은 품질로 만들어서 판대더라. 이 바람에 노반장이 뜨기 시작했는데 그게 2008년이니까 이 차는 2005년에 좋은 품질의 차를 좋은 가격에 만들어 놓은 좋은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를 한번 우려 먹으면서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노반장 차 5g 준비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노반장 차 5g 넣고 100도씨 끓는 물에 우려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차를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끓는 물을 붓고 15초 우려서 마셔보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주황색이 보이고 있죠? 주홍색이네. 홍색이 많이 들어간. 마찬가지로 15초 우리겠습니다. 탕색이 아주 예쁘죠? 향기는 은은하고 편안한데요. 이따 배저향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차라 이제 19년이잖아요. 내년이면 이제 20년을 가고 있는 차라 그런지 정말 편안합니다. 전에 마셨을 때는 이 차가 좀 더 약간 강하다 그럴까? 노반장 차가 차의 기운이 세기로 유명한 차거든요. 훨씬 부드러워지고 쓴맛이 살짝 깔려 있는데 부드러운 단맛이 위에 덮어주면서 단침이 솟아나고 있어요. 무게감 있고 중후하면서 편안한 그런 맛입니다. 그러면 배저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배저향은 꽃향기, 약간의 야생 꽃향기 같으면서도 달콤한 향이 섞여 있는 그런 향입니다. 그러면 노반장 지역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지마을이다 보니까 이 노반장 차산은요, 보이차 차선의 최적의 자연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수령이 300년 이상이 된 고차수가 잘 보존되어 있고요. 명품 보이차의 생산지가 되는 잠재성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승차창이 투자를 하는 바람에 노반장 차가 갑자기 값이 폭등하게 됐어요. 모차가 부자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반장 차는요, 그 특징이 찻잎이 굉장히 튼실해요. 크고 튼실하고 그렇고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의 기운이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그래서 노반장 차를 보이차 중에 차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차의 기운이 좋고 차 맛이 처음에 고산미가 좀 있었어요. 이 고수차잖아요. 고산미가 점점 더 부드러운 단맛으로 바뀌면서 아까 제가 쓴맛이 살짝 깔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처음에는 좀 강하던 것이 발효가 되면서 노차로 가면서 더 훌륭한 그런 차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반장 차는 차 애호가들한테 각광받고 있는 명품차가 되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네 번째니까 20초 우려보겠습니다. 오, 차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색이 많이 다르죠? 아까랑 붉은색이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겠습니다. 좀 더 확실한 꽃향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맛은 좀 더 상큼하고 시원해졌어요.
쓴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달달하면서 시원합니다. 뱃속이 따뜻해지면서 차의 기운이 확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보이차는 어떻게 만들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차를 만드는 공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차는요, 찻잎을 따야 되겠죠? 채엽이라고 하죠. 찻잎을 따는데 보통 줄기 하나에 잎이 하나, 두 개. 야생차, 고수차들은요, 높은 지역에 뜨문뜨문 차나무가 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찻잎을 바구니에 따서 갖고 내려와요. 찻잎을 생엽 또는 선엽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시들리기를 좀 해줘야죠. 시들리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조라고 하죠. 생엽을 그늘에서 말려서 시들리기를 해요. 생엽이 수분 상태가 많은 상태를 위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분을 날려버리는, 증발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때 주변의 온도, 습도에 따라서 약간의 발효가 일어나기도 하죠. 산화라고 하나요? 이 위조 과정도 차의 맛과 품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청에 들어가요. 살청이라 그러면 덕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녹차에서도 살청을 하는데 보이차도 살청을 해요. 그런데 살청의 보이차와 녹차의 차이는, 보이차는 살청을 한 번만 해요. 근데 녹차는 수분을 많이 빼내서 수분을 없애버리잖아요. 발효가 안 되게 하기 때문에 녹차 같은 경우에는 살청을 9번까지도 한답니다. 위조된 찻잎을 뜨거운 솥에 넣고, 살청을 한다는 거는 찻잎에 있는 탄화효소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녹차처럼 몽땅 많이 덮어서 억제시키면 아예 발효가 안 되니까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차는 한 번만 살청을 하는데요. 그 솥의 온도가 200도 정도 되고요. 녹차의 경우는 솥의 온도가 300도 정도 된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다 막 이렇게 덮는 게 보이죠. 폴리페놀이 산화를 시키는 그런 반응을 줄여서 찻잎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것도 차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죠. 사실 살청하고 유념이 제일 중요한데, 솥의 온도와 이걸 덮는 그런 기술, 어떻게 얼마나 덮느냐. 너무 많이 덮으면 타서 못 쓰게 되고, 너무 덜 덮으면 수분이 덜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거죠. 살청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유념을 해요. 유념은 비비기라고 했잖아요. 찻잎의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주물르는 거예요. 주물러서 비비는 과정인데요. 찻잎을 비비면 또르륵 말리면서 찻잎이 일부가 파괴가 돼요. 거기서 성분 같은 것이 나와서 나중에 차를 우렸을 때 잘 우러날 수 있게, 그래서 유념을 하게 된답니다. 어느 정도 하느냐, 이것이 다 기술이에요. 살청과 유념이 아주 중요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숙달된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찻잎 내부에 맛하고 향 성분이 균일하게 돼서 오래 우릴 수 있는 그런 내포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제 유념을 했으면 그 다음에 말려야 되겠죠. 쇠청, 그 햇빛 말리기. 보이차의 정의에서 쇠청이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햇빛에 말려야 쇠청 모차가 되는 거예요. 유념이 끝난 찻잎을 큰 채반에다 쭉 넣고 말리는 거예요. 단순히 말리는 과정인 것 같지만 쇠청 전에 경발효 등이 일단 좀 일어났잖아요. 차의 맛과 향이 말리면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일단 쇠청이 끝나면 쇠청 모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차의 기본인 쇠청 모차가 돼서 이걸 그냥 놔두고 발효시키게 되면 지난번에 보여드린 산차, 보이 산차가 되는 거랍니다. 쇠청이 끝나면 찻잎에 이물질 같은 것도 좀 제거하고 이런 거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쇠청 모차에서부터 생차와 숙차의 과정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 생차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보이차이기 때문에 생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쇠청 모차가요, 이렇게 잎이 그냥 있으니까 부피도 많고 가다가 다 부서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이거를 그냥 발효했을 때랑 기납을 시켜서 발효했을 때랑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말린 걸 그냥 누르면 부서지겠죠. 증기에 살짝 쐬어서 촉촉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기납을 시키는 거예요. 기납을 시킬 때 모양에 따라서 납작하게 동그랗게 만들면 병차가 되는 거고, 네모나게 찍으면 전차가 되는 거예요. 사발 엎어놓은 것 같이 동그랗게 찍으면 타차가 되는 거고, 기납이 끝났다 그러면 얘가 이제 수분을 너무 먹었으니까 또 건조를 시켜야 되겠잖아요. 나무로 된 그런 선반이 있는데 거기다가 쭉 널어놔요. 적당한 수분을 가진 정도로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적당하게 건조가 된 것을 예쁘게 포장하면 이제 완성품이 되는 보이차 생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5번, 6번이니까 25초 우려보겠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요. 벌써 얘가 내년이면 20년이 된답니다. 보이차, 생차 이거 발효 시간 기다리는 거 너무 답답하다 하실지 모르지만 10년 금방 갑니다. 차가 10년이라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발효가 잘 돼서 맛이 확 달라지고 정말 좋아지는 거를 느끼게 돼요. 이 보이차의 농도는요, 사람마다 취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도록 하세요. 자, 오늘의 잔은 청룡이 그려있는 예쁜 잔이죠. 풍청당에서 만든 청룡잔인데요. 옛날 잔인데요. 청룡잔 예뻐요. 계속 우릴수록 향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우아한 꽃향이 나네요. 물론 달콤한 향은 기저에 깔려 있고요. 달콤한 향과 고급진 난향이 어우러진 향기가 너무 좋아서 호를 받게 됩니다. 맛도 이게 굉장히 많이 우렸잖아요. 그런데 중후하면서도 약간 거의 쓴맛이가 있나 없나 이런 기운이 나면서도 위에 단맛이 쫙 깔려있고 시원하고 편안하고 좋습니다. 역시 100% 고수차, 순료차 좋습니다. 역시 유명한 노반장 고수차의 느낌을 이래서 명차구나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 노반장 차를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잘 우려 마셨으니까 그동안 찻잎의 모양이 어떻게 풀어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차 찻잎은 이렇게 윤기 있고 다 우렸을 때 예쁜 찻잎의 모양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 노반장 차 맛있게 마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